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누가 커? 그래서 부등식은 일단 비교가 먼저가 되겠죠. 비교. 그럼 비교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비교 크다 작다. 그럼 어떻게? 대수 비교겠죠. 대수 비교. 그럼 대수 비교하면 크다 작다니까 방법은 일단 빼는 거죠. 빼서 이렇게 되면 뭐예요? 아, A가 B보다 크구나. 만약에 A에서 B를 뺐는데 이렇게 되면 아, A가 이렇게 되는구나. 근데 뺐더니 이렇게 됐어요. 0이 나서 아, 그럼 너는 똑같은 거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 표현에 대해서는 2학기 그 고등수학 항에서 배워요. 네. 근데 이렇게 빼는 걸로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빼도 안 되면? 빼도 안 되는 경우가 분명히 생겨요. 볼게요. 3루트 2하고 2루트 3하고 누가 더 커?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거 빼도 안 되죠. 물론 루트 2가 1.4고 루트 3이 1.7이니까 뭐 비교는 되겠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 번째는 제곱을 합니다. 제곱을 하니까 얘는 9, 2, 18이고 여기 10이니까 얘가 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을 해서 이렇게 되면 요게 A가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곱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음수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제곱을 하면 양수인지 없는지 알 수 없죠. 네. 그럼 어떻게 해라는 얘기야? 이 전제 조건이 분명히 있어요. 여긴 제곱이고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 뭐냐면 A가 양수, B도 양수일 때만 비교. 이게 이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요. 양수일 때만 이래. 양수일 때만. 자, 그런데 제곱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얘는 알 수 없으니까 제곱을 했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야? 뺀다야, 뺀다. 얘는 뭐 한 거야? 제곱을 한 거예요. 빼서 안 되니까. 근데 빼도 안 되고 제곱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죠? 빼도 안 되고 제곱도 안 되는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3의 20제곱과 2의 30제곱. 자, 뺄 수 없어요. 그렇다고 제곱하면 더 커져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예. 이거는 나눕니다. A하고 B가 1보다 크면 반대로 할게요. B분의 A 이렇게 되면 A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분의 A가 이렇게 되면 A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B분의 A가 나눴더니 1이 돼요. 똑같아요. 자, 얘도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뭔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죠. 어떤 경우에도 A가 양수인 경우, B가 양수인 경우만 씁니다. 음수는 안 써요. 네. 그러면 이거 같은 대수비교를 하려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나누세요. 나누면 이거는 또 여기가 0,0을 줬기 때문에 2의 세제곱의 10제곱이죠. 그 다음에 3의 2제곱의 10제곱이죠. 그럼 8분의 9가 되겠고요. 여기가 10제곱이니까 너희보다 크니까 네가 큰 거네. 이렇게 말했죠. 이게 이제 대수비교 방법이야. 몇 가지 이해했죠? 네. 그래서 대수비교는 여기까지 하시면 큰 무리가 없어요. 그리고 대수비교는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어요. 자, 그러면 방정식에는 최초 시작이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하고 3차 방정식 이렇게 가는데 3차 방정식은 우리가 완벽하지 못해. 뭐가 완벽한 거야? 1, 2차는 그냥 완벽한 거야. 근데 3차를 풀이할 때 1차와 2차를 이용해서 풀이는 해요. 자, 그러면 부등식이니까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걸 통틀어서 그냥 부등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당연히 여기서 시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ax 플러스 b 이꼴 0은 뭐예요 이게? 응? 방정식이 되는데 부등식을 만들 거예요. 그럼 이런 거와 ax 플러스 b가 이런 거와 섞어야 되는 거 ax 플러스 b가 이런 것도 있고 ax 플러스 b가 이런 것도 있겠지. 이 꼴은 방정식이니까 큰 의미가 없어. 물론 여기 안에 방정식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얘를 이렇게 줄 때가 있어요. 그냥 부등식이다 이렇게 줄 때가 있고 부등식 그랬어요. 뭐를 안 붙였냐면 이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1차가 있을 때는 중학교 2학년 때 풀이법이 돼요.
근데 1차가 없으면 고1 풀이법이에요. 1차가 없다는 얘기는 A가 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0일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냥 1차 풀이는 중학교 때 하는 방법으로 하면 돼. 근데 A가 뭐가 되면 0이 되면 사고 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이렇게 해주면 A가 뭐가 될 수 있어요? 0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요게 1차라는 말이 그러면 다시 부등식인데 이렇게 줬어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죠. 얘가 이렇게 있거나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있거나 또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고 AX의 제곱 BX 플러스 C가 이렇게 있는 경우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다 그냥 부등식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A가 0일 때 B가 0일 때까지 다 살펴보셔야 돼요. 근데 2차란 말이 있어요. 그럼 풀이가 쉬워졌다는 뜻이고 1차란 말이 있으면 훨씬 풀이가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 1차 부등식이 있고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게 없는 경우에 풀이법을 당연히 물어보겠죠. 그래서 7-2번에서 보고 있는 게 그거야. 자, 다시 한번 7- 부등식의 기본 성질 있죠? 네. 거기에 풀이법이 그냥 이게 대수비교가 먼저가 되겠죠. 그쵸? 그리고 성질에는 뭐가 있어요? A가 B보다 크다 그러면 더하기 C, 더하기 C, 빼기 C, 빼기 C 그럼 곱하기도 있겠네. 그러면 과연 이렇게 되냐? 이렇지 않다는 거지. A 나누기 C는 B 나누기 C는 이렇게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방정식과 부등식은 개념은 같으나 풀이법은 약간 상이하다, 좀 다르다. 그럼 어떤 게 다르냐? 이런 게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3하고 2가 있어요. 그럼 얘가 이런 건 당연해요. 근데 곱하기를 했어요. 양수일 땐 문제가 없어요. 똑같이 4배로 곱했어요.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음수를 곱했어요. 이렇게 됐어. 여기다가 음수 예를 들어서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여기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이렇게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 문제의 포인트죠.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이 다른 점은 음수를 곱하거나 나눌 때 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럼 음수는 뭐야? 개념의 음수는 뭐야? 반대죠, 반대. 그러니까 방향을 반대로 바꿔라라고 한 거야. 근데 등호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큰 문제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어요. 두 번째 부등식의 AX 요거에 대한 풀인데 요거를 한번 집중적으로 볼게요. 거기 1차 부등식이란 말이 없고 그냥 부등식 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책에 있는 대로 할게요. AX가 이렇게 있는 걸 풀어라. 물론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다양해요. 이거는. 그러면 A가 당연히 양수면 X는 양수니까 건들지 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A가 0이 됐어요. 바로 이 문제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0이니까 그냥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하면 못 풀어요. 왜 못 풀죠? 지금 X에 관한 부등식을 풀으라고 했거든요. X가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여기가 포인트야. 여기를 X를 살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한번 볼게. X에다 0이든 1이든 2든 1000이든 만이든 넣으면 여긴 0이야. 근데 B가 양수면 당연히 0이 0보다 클 수 없으니까 해가 없어요. B가 0이 될 수도 있어요. 이때도 해가 없어요. 근데 B가 음수면 0은 여기가 음수야.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3이야. 어떤 놈을 다 넣어도 되죠. 해가 무수히 많다죠. 해가 무수히 많다. 당연히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되는 거죠. 보세요. 여기 0 되죠? 1, 2, 3,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모든 X가 다 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 얘를 이렇게 바꿉니다. 모든 실수로. 이렇게 좀 바꿔놔요. 모든 실수예요. 무수히 많다 하면 모든 실수가 맞아요. 자, 그 다음에 A가 뭐일 때야? 음수일 때. 음수니까 음수는 뭐라고? 방향을 옮긴다네요.
이렇게 해서 답이 완성이 되겠죠. 이게 시험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면서 또 하나는 얘가 0일 때도 있어요. ax 이게 이렇게 될 때 a가 양수야. 그럼 뭐 문제가 없지. 나눠주는 것도 문제가 없고. 근데 a가 0이야. 그럼 여기다 0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안 풀려. x를 살려주셔야 돼요. 왜? x에 대한 부등식이니까. 그럼 여기도 몇 가지로 나눠져요? 세 가지로 나눠져요. b가 양수면 b가 양수면 어떻게 되죠? 한번 해볼게요. 0 곱하기 x가 2보다 크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해가 없다예요. 해가 없다. 그래서 해가 없다가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가요. 공집합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래. 말로 쓰는 것보다. 근데 b가 0이면 뭐가 돼요? 이건 모든 실수예요. 여기가 바뀌어요. 해볼게요. 0 곱하기 x는 이렇게 되죠. 0은 0보다 크나 같은 거 맞죠? 요거는 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있거나 얘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거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내용은 여기를 풀이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죠. 음수일 때 지금 여기가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나눠지고 A가 음수면 X는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꾸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내용도 여기 있어요? 그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7- 더 포함해서. 저 이것도 있어요? 그래서 얘기했죠. 그 상황에 맞게 하는 거라고. 얘가 이런 것도 해줬지. 거기 있어 그거. 근데 얘는 없잖아. 그렇습니다. 얘는 그냥 이런 거는 다 그때마다 여기 달라진다고 했지, 그지? 그때마다 해석하시면 돼요. 하나만 바꿔서 해드려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여기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이렇게 돼요. A가 음수면 여기는 바뀌겠죠, 지금. 이 꼴이 붙으면 또 그러니까 하나만 올려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다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그때마다 풀이법이 달라진다. 단지 못 구할 것 같다 그러면 거기에서 분석을 해라. 이렇게 기억하는 게 맞아. 이거 일일이 다 기억 못 해요. 이것만 해도 몇 가지예요? 요 안에가 지금 몇 개냐면 6개예요. 그럼 6개 앞뒤 있고 그러면 이게 몇 개냐면 4, 8, 4, 32개가 나와. 그거 다 쓸 수는 없지. 그러니까 그냥 그때마다 해석을 분석을 하자. 이거 다 분석한 거야. 그때마다 문제마다 단지 여기서 뭐야? 얘가 추가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거기 1차란 말을 주지 않음 이렇게 써놔. 1차 안 줍니다. 어디 나와요? 7-2 나와요? 거기 1차란 말 안 줬잖아요. 부등식 AX는 B의 해는 그런 말이 있어요. 1차라는 말을 주지 않음 이렇게 써놔요. 여기 있잖아요. 1차라는 말을 안 줬어요. 그러니까 1차라는 말이 없잖아요. 부등식 이렇게 돼 있잖아요.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안 줬잖아요. 1차 주는 거와 안 주는 거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이거 뭐라고 그래? 그냥 방정식 이렇게 얘기하잖아. 봐봐. 방정식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정확한 말은? x에 관한 1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고. 근데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했어.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돼? x에 관한 1차 부등식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ax 플러스 b 이렇게 준 거야. 그럼 얘를 1차 부등식 주면 a가 0이 아니란 말을 준 거고 그냥 부등식 그러면 a가 0일 수도 있어요. 요거 차이점이야. 그럼 생각해봐. 아니 중2 거를 고1 때 또 한다는 건 안 나와요. 그럼 뭐란 얘기야? 지금 니네 포인트는 여기야 여기. 이게 특수한 게 뭐지? 그러니까 부등식에다 1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줘? 안 줘? 안 줘. 그러니까 니네가 거길 관심 있게 봐야 돼. 예전에는
1학년 애들 모여라, 2학년 애들 모여라, 3학년 애들 모여라 이런 게 있었는데 자 지금 그냥 모여라야. 그러면 1, 2, 3학년 다 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달라는 거지. 자 그러면 방정식에는 뭐가 있었어? 연립방정식이 있었죠. 그럼 부등식에는 뭐가 있어요? 연립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연립부등식의 풀이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볼게요. 연립부등식 풀이는 100%입니다. 그림이에요. 공통된 범위를 찾는 거예요. 어차피 부등식 범위니까. 그럼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x가 3보다 커요. x가 5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거의 공통 범위는 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얘를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는 게 낫겠죠. 3하고 5고요. 3보다 크다니까 여기 빵꾸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로 5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 겹친 부분이 어디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얘는 3보다 크고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표집합, 공통이죠.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하면 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올 리는 없겠죠. 얘를 풀이할 수 있게끔 줄 거야. 여기는 그럼 얘 들어가 안 들어가? 문자도 이제 넣을 거야. 문자를 넣어서 거꾸로 무엇을 통해서 얘가 나왔는지 너 확인할 수 있겠니? 그러면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니까 방정식이죠, 사실상. 방정식 풀이가 돼요. 네. 그래서 방정식과 부등식 풀이가 비슷하다는 거야. 그게 하단 부분에 116쪽에 있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연립 1차 부등식.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연립 부등식은 그림이죠. 그림으로 풀어놓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수 비교를 이제 문제 보세요. 대수 비교를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대수 비교를 빨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100%는 아닌데 거의 99%는 맞아요. 그리고 쉬워요. 뭘 하면 돼요? 숫자를 대입해서 이용하는 게 빨라요. 대입, 대응을 해준다. 그러니까 숫자를 대입해서 확인하는 게 좀 빠르다는 얘기야. 어차피 그거가 저 문제 나올 일은 거의 없습니다만 자 얘가 이렇게 됐어요. b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어요. 이런 조건 하에서 781번을 풀어볼게요. a 더하기 b하고 여기 2a하고 누가 더 커 이렇게 풀어본 거야. 원래는 어떻게 뺀다죠. 빼서 봤더니 b-a야. 음수에서 양수를 빼니까 얘는 음수야. 따라서 네가 더 크겠네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얘를 더 빨리 풀이하는 방법은 마이너스 1 여기 2를 갖다 넣으면 0, 2 그냥 바로 끝나요.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대수 비교는 숫자 대입이 훨씬 그게 대응 관점에서는 쉽다. 자 782번도 보세요. 782번도 원래는 AB가 있고 B제곱이 있죠? 네. 누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누구야? 원래 얘를 하면 얘를 빼서 비교해야 되는데 잠깐만 봐봐. 이게 뭐였어?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었거든? 이거 마이너스 1의 제곱이지? 눈에 확 들어.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고민하지 말라고. 어차피 대수 비교는 물어볼 때 숫자 대입이 훨씬 빠르잖아요. B는 마이너스 1로 A는 1로 둬서 그럼 783번은 너무 빠르죠? 1 집어니까 4고 마이너스 2니까 당연히 왼쪽이죠. 784번은요. 아마 얘는 오른쪽이 될 겁니다. 그쵸? 이것도 그냥 마이너스 1 집어넣고 정리하면 돼요. 훨씬 빨라요. 785번부터는 참고로 여기 보세요. 이거일 때 무슨 범위에 x-2의 범위죠. 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2씩 빼란 얘기지. 그 여기서 2 빼니까 0이 되겠고 여기는 x-2고 여기는 2 이렇게 되죠. 다른 방법은요. 자 지금부터 바로 할게요. x에다 경계값이 누구예요? 2 붙으니까 경계값 2 넣어 0 나와. 경계값 얼마예요? 4 넣어 2 나와. 어려워? 어려워? 2를 어디다 넣어요?
이거의 범위를 물어봤으니까 x가 여기다가 2를 넣으라고요. 2 넣으면 2 빼기 2니까 얼마? 0 4 빼기 2는 2 답이 되잖아. 5 그 다음에 786번은 원래는 3배를 곱하니까 바로 할게요. 여기서 6하고 3x죠? 얘가 3, 4, 10이죠. 또 빨리 하는 방법, 2를 대입하면 어떻게 돼? 6 나오겠죠? 여기다가 4를 대입하면 경계값 10이죠? 이렇게 해도 답이 돼요. 자, 마이너스 x 해볼게요. 마이너스 x의 범위 불러요. 자, 마이너스를 붙이면 여기다 2를 넣으면 뭐 나와? 마이너스. 여기다 4 넣으면 마이너스 그럼 누가 더 작아? 마이너스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돼 있고 788번 역수야. 자, 얘기 경계값이 얼마야? 2분의 1과 4분의 1이지. 누가 더 커? 2분의 1이 더 크고 4분의 1이 더 작죠? 이게 답이에요.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야? 아, 역수니까 거꾸로라는 개념이 있네요. 거꾸로니까 반대가 되겠네요. 얘도 반대가 돼요. 이것도 중요해요. 원래 요거의 역수면 4분의 1, 요거의 역수는 2분의 1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썼을 땐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뜻이죠. 있는 거에서. 그럼 역수가 되면 바뀐다는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 돼. 네. 역수가 되면 바뀌어. 네. 자, 그러면 789번은 하나만 풀고 나머지는 생략합니다. 왜? 너무 쉬운 거죠, 이게. 뭐와 똑같다, 풀법이 방정식과 거의 똑같다. 자, 너 해봐. 넘겨 뭐하는데 마이너스 3x 플러스 뭐하니까 12. x는 4인데 마이너스 4인데 방향이 반대죠. 네, 요것만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793번 볼게요. 거기 뭐라고 되나 밑줄 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써. 1차라는 말이 없다. 1차라는 말이 없다. 아 93번인가요? 아 네. 1차라는 말이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잘 보세요. 어떻게? A가 양수일 때 함부로 못해. X는 A분의 A 더하기 2야. A가 뭐일 때? 말이 없으니까 양수냐 0이냐 음수냐로 구별하는 거야. 그러면 0이니까 0 못하는데요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0 집어넣으니까 0 곱하기 x를 살려주는 이유 얘기해봐. x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x의 부등식이야. 그럼 해볼게. 1 되네? 2 되네? 3 되네? 뭐야? 모든 수죠. 모든 실수예요. 되는가요? 네. 한 번 더 할게요. x를 구하는 거예요. 1 되니? 네. 2 되니? 네. 3 되니? 네. 모든 거 다 되니? 네. 어떤 걸 대입해도 여긴 0이고 2보다 작으니까 모든 실수예요. 그럼 A가 음수면 어떻게 돼요? 방향을 바꿉니다. 음수라고 해서 음수 생기는 거 아니에요. 방향만 바꾸자는 거야. 됐니? 네. 794번 조금만 꺼도 될 것 같은데. 추워? 끄자. 왜 너무 더워? 더워서. 자, 얘 한번 해볼게. 얘가 문제는 1차항의 계수. A-1이 양수면 x는 어떻게? 양수는 방향이 그대로죠. 이거 됐어요. 선생님 풀이를 이렇게 다 써야 됩니다. A-1이 1이에요. 그럼 얘 날아가나요? 날아갑니다. 0. 이렇게 다 못 써요. 왜 못 쓰죠? x가 없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되죠. x 0 넣었더니 1 안 되네. 2 안 되네. 3 되는 게 없어요. 해 없다. 해 없다니까 그냥 이렇게 표시할게. 이게 공집합 표시야.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a가 a-1 이렇게 되면 x는 음수니까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795. 예, 요게 이제 시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부등식은 방정식의 개념으로 보는 게 훨씬 쉬워요. 여러분이 이걸 방정식이구나. 네. 그리고 운정이 오늘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사이 가장자리야. 사이사이 가장자리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자, x를 푸는 거니까 x가 어디 있어? 두 군데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뭐 해야 되죠? 넘어오니까 a 플러스 1 플러스 1x 그리고 a 제곱 마이너스 1인데 하는 건 동일해요. 첫 번째 a 더하기 1이 0보다 크면 x는 나눴더니 여기가 합차네 a 마이너스 1 이거 끝난 거죠. 이게 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두 번째 a 플러스 1이 0이에요. 0이니까 날려버리면 안 돼요. 그럼 0을 넣으니까 x죠? 0x 0을 넣으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뭐 나와요? 자, 여기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여기가 이게 0이었죠? 네. 얘도 뭐 나와요? 0 나오겠네요? 네. 뭐예요? 모든 실수죠. 너 음수면 어떻게 해요? 얘를 나누니까 x는 a-인데 방향은 반대입니다. 음수는 방향. 이게 답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 있겠어요? 이런 거 되겠어요? 여기는. 이럴 수가. 796번 하고요. 97번. 이거는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 그리 어렵지는 않아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요. 혹시 안 되거나 그러면 질문하는 것도 괜찮고. 나올 만한 거에 집중을 할게요. 그럼 일단 얘는 번호를 이렇게 붙여놔요. 1번이 있고 2번이 있는데 자 1번 x는 넘기고 구해야 되니까 이렇게 될 거고 2번 이쪽으로 넘어가면 3x죠. 얘는 마이너스 6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 자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푸는데 연립이기 때문에 뭘로 푼다? 그림으로 작은 거, 큰 거 빵꾸라고 우리가 안 들어갈 때 이렇게 표시하는 거 여기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네요. 그럼 겹친 건 어떤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네. 어렵진 않죠? 이거 네. 넘어가시고 밑에 건 그냥 넘어가요. 괜찮아요. 밑에 건 이제 분수 개념이 들어가 있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특수한 경우가 나온다는 얘기는 시험 문제가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은정이가 이거 정확히 좀 이해하고 있는지 좀 볼게. 이게 2보다 크다는 이렇게 해줄 거예요. 여기다 적을게요. x는 2보다 크다죠. 그럼 이걸 이렇게 해서 여기 빵꾸예요. x는 2보다 작다예요. 그럼 도대체 이 라인은 뭘까요? 그럼 뭔지 기억해요? 뭐예요? 2보다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뭐예요? 뭐냐고? 2보다 큰 게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고 거기 가운데 있는 게 누구예요? 어려워? 아직 보면은 이 좌표 평면도 잘 안 돼. 여기가 y가 양수야. y가 음수야. 양수도 아니고 음수도 아니고 너 누구야? 누구냐고? 얘가 큰 것도 아니고 작은 것도 아니면 뭐냐니까 y가? 응? 아니 0보다 큰 거 0보다 작은 거 그럼 가운데는 뭐야? 기준 누가? y라고 했으니까 뭐라고 해야 돼? 이거 뭐라고 한다고 했는데 외우라고 했는데 이거 뭐야 이게? 아니 사람아 누가 y가 0보다 고 y가 그럼 이 가운데 있는 건 뭐가? 네가 얘기했잖아 지금. X가요? 왜 x가 0이야? y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x가 왜 나와? 아니 하늘과 땅이면 이게 뭐야 이게 다른 얘기하면 지표 그걸 뭐라 그래? y꼴 0이고 다른 말로 뭐야? x축인데 아 진짜 가시나 너무하네. 이게 다 경계값이야. 경계라고. 경계는 뭐야? 내가 선을 거는 거라고. 그럼 여기는 뭐야? 경계가 누구야? 응? 경계가 누구야?
한번 해볼게. 온도가 3도 이상, 3도와 3도 바꿔 온도가 3도자.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누군데? 몇 도라고 그래? 몇 도? 기준이 안 서? 하나는 3도 닦고 하나는 3도 작아.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몇 도야? 너 90도보다 커, 90도 작아. 그럼 기준이 누군데? 그거 안 돼. 90도가 기준이잖아. 그게 경계값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보다 커, 너보다 작아. 그럼 네가 기준이잖아. 그게 이해가 어려운 말이야. 어려워? 다시 얘가 y가 0보다 커, y가 0. 그럼 가운데 있는 게 뭐야? y가 0 이렇게 얘기하면 0 이렇게만 얘기해. 그것도 처음에 대답 못했잖아. 너보다 커, 너보다 작아. 그럼 뭐야 너는? 기준이지 네가. 그 경계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잖니 이거. 그 얘가 뭐야 이게? 경계값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기준을 정해줘. 너네 이게 이 꼴이라는 말을 이해를 많이 못해 이거. 이 꼴이 뭐야? 같다라는 말고도 뭐야? 같으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지. 또 다른 말 뭐야? 치환도 이지만 경계값이라는. 근데 늘 여기서도 경계값 얘기해 안 해? 하지. 이게 지금 경계가 누구야 이거의 경계는? 누구예요? 0이에요. 그래서 음수냐 양수냐의 경계는 누구야? 음수 양수의 경계가 누구야? 0. 그럼 90도 둘과 개가 경계가 누구야? 치과. 너보다 커 작어. 너 돈 많이 받아서 적게. 그 많이 요 가운데가 기준이라니까. 많이 받아서. 지금 이 기준을 지금 너무 어려워해. 경계값이야 경계값. 알았어? 네. 자 그러면 봐봐. x가 2보다 크거나 같다와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의 공통 범위를 물어봤어. 그러면 공통은 연립은 뭘로 푼다고? 그림으로. 그럼 2가 있고 2보다 크거나 같아. 원래 얘도 이거 질문하는 사람은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선생님 내가 이렇게 해도 돼야 안 돼? 돼. 원래 이게 맞는 거야? 아니야. 제대로 된 풀이가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2보다 큰 건 이렇게 색칠하게 돼 있어. 2보다 작으면 이렇게 색칠하게 돼 있어. 근데 이거를 표현하면 어디까지 색칠하면 범위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올려도 맞는 거고 이렇게 내려도 맞는 걸로 그냥 받아들인 거라고요. 그냥 이쪽 범위야. 그래서 동대 여중에 그 수학 선생님은 표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애들이 헷갈리게 하는데 이렇게 표시. 이게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이보다 작을 땐 이렇게 표시해줘요. 이게 맞는 표현은 맞는데 근데 아이들이 보면 있잖아 이거 어려워. 이걸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죠.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렇게. 니네도 그렇게 했고 이걸 패구간, 빵꾸 있는 건 개구간. 그래서 경계값이 얼마야 이게? x는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특수한 경우죠. 이 답은 지금 2밖에 없어요. 그러면 한번 해볼게. x는 뭐라 그랬어? 2보다 이렇게 되고 x는 2보다 작대. 그러니까 2보다 큰 것은 2밖에 없죠. 이 경계값이에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특별하다. 원래는 뭐가 나왔어야 되는데 부등식 범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서. 그리고 거기 118쪽의 상단 부분에 보면 해가 한 개인 경우에 그림을 한번 잘 봐봐. 그림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올바른 그림은 아니에요. 왜 한쪽은 길게 하고 한쪽은 왜 짧게? 그건 보여주기 위한 식이에요. 그래서 x가 a보다 작거나 같고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의 그림은 x는 a. 원래는 뭐야? 부등식이니까 범위로 나와야 되는데 a는 x는 a 이렇게 나온 거지. 그 해가 없는 경우도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돼요. 없으면 겹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없다라고 표현하면 되고. 자 이거죠. 막내가 있고 가장 큰 사람이 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 이런 거죠. 그 기본이 뭐를 깔고 있는 거야? 서열. 나이를 깔고 있어요. 그래서 니네도 나한테 못 덤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열. 나이죠. 나이. 우리나라에서 야 너 나이 얼마야? 몇 살이야? 몇 살 처먹었냐? 아니 왜 처먹어? 그냥 나이는 그냥 주는 건데. 그래서 나이를 가지고 얘기해요. 그러면 막내가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중간에 뭐 있으면 범위가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게 맞죠. 그러면 여기가 아무리 있어도 막내하고 그냥 당연히 큰 애가 크죠. 네. 요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상이 있고 윗상자에 중이 있고 하가 있어요. 그러면 크기는 보통 이렇게 될 거야. 물론 어떤 걸 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약간 다릅니다. 공부를 잘한 걸 상으로 둘 건지 아니 많이 먹는 거를 상으로 둘 건지 그건 좀 다른데 일단은 상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거에서 뭘 빼도 얘가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면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런 논리도 하나 들어가고 그런데 연립부등식을 풀으라고 그럴 때 이렇게 된 풀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A가 이렇게 되는 거와 A가 이렇게 풀면 큰일 나요. 왜 그러면 중간에 매개체가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순서를 지킵니다.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푸냐? A와 B, B가 반드시 가운데로 이렇게 풀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것도 문제 풀면서 한번 얘기할게요. 거기다 써주세요. 뭐야? 순서를 지켜라. 지금 여기서 이렇게 했잖아요. A가 있고 B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풀이할 때 어떻게 이거와 이거를 이렇게 연립하는 순서를 지키라는 얘기야. 그래서 A하고 B, B보다 작고 그 다음 B는 이걸 이렇게 풀어야지. 이거를 나는 아니야. 이건 연립이니까 이렇게 풀 거야. 맞는 거 아니냐? 또는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이거 다 풀려요. 이거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예.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네. 네. 이거 과연 그럴까? 한번 해볼게. 네. 이게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거를 만약에 이렇게 풀었을 때 과연 되냐? 왜냐하면 A가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B가 큰지 C가 큰지 알 수 없어요. 여기서 보세요.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 없어요. 이거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커요? B가 커요? C가 커요? 이거를 해석을 이렇게 내렸어. 근데 이렇게 내리고 거꾸로 갈 거야. 거꾸로 되나? 안 되죠. 해볼게요. 2, 2. 얘가 5예요. 얘가 3이에요. 3합하죠 이거. 이게 A고 B고 C, 이게 A고 C야. 됐어. 하지만 이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 꼭 지키셔야 돼요.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자, 얘 한번 해볼게요. 얘는 이렇게 썼어요. 2하고 얘가 5예요. 얘가 뭐 여기다 이렇게 할까요? 여기가 5예요. 여기 6이에요. 여기가 4예요. 여기가 6이에요. 맞죠? 이거 틀린 거 없죠? 네. 근데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요게 A고 요게 C고 요게 B고 요게 C예요. 5, 4 이게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렇게 풀면. 네.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지키라는 얘기야? 연립부등식은 순서 지키셔야 돼요. 네. 크다 작다만 가지고 얘기하면 알 수 없다. 대부분이 여기서 질문이 들어와. 왜 이거 안 되냐? 문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순서를 지키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연립방정은 순서 지킬 필요 있어 없어? 거기 같으니까 순서 지킬 필요가 없죠. 물론 순서 지켜도 됩니다. 거기도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네. 자, 그 다음에 절대값 기호가 들어가 있는 부등식은 절대값의 스토리를 알면 돼요. 절대값이 포함된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앞에 방정식과 동일해. 절대값을 왜 만들었어 이거? 음수가 네, 음수 싫어서. 음수 싫으니까 뭘로 만들어요? 양수나 영수가 크거나 같게끔 만들면 아무 문제 없어요. 네. 대신에 이것이 조건이기 제한 조건이기 때문에 얘만 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문제풀이를 해보면서 할게요. 다시 118쪽에서 너네가 얻어갈 거는 특수한 경우 그리고 7-5번으로 주는 경우는 순서 지키고 절대값의 기호가 포함된 부등식은 부등식만 잘 절대값만 잘 해석하면 되는구나. 나머지는 그럼 풀이법이 동일해요. 그럼 아직까지 몇 차는 못 왔어요? 3차. 1차 부등식 안에서만 하는 거니까 2차는 못 왔어요. 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면 끊어주시고 좀 쉬었다 할게요. 와.